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선진적인 의료 체계로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 가을 부천에서 국제 의료 컨퍼런스가 다시 한번 열릴 예정이라 기대가 큰데요. 앞으로 5개월여리 남았습니다. 의료 관광을 주제로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정아 기자,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또다시 이 국제 의료 컨퍼런스가 열린다고요? 네, 부천에서 오는 10월 부천 국제의료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마이스 육성 공모 사업에 2년 연속으로 부천이 선정이 된 건데요. 지난해에도 같은 주제로 지역에서 의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해외 중증 환자를 국내로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이 의료 관광의 모델을 이 대내외적으로 알린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부천의 의료자원 콘텐츠를 이용해서 의료 관광 산업을 이끌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인 상황에서 국내 의료의 강점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2년 연속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부천시의 계획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K-방역의 우수성을 지렛대 삼아서 부천의 강점인 중증 질환 분야의 선진 의료 기술이 해외 글로벌 시장에 확대되도록 올해는 부천 의료관광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첨단 실감형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미래 의료관광을 선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 선진화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각국에서 정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 마이스 공모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경기도 지역특화 마이스 육성 산업이라고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경기도 내 지역특화 산업을 반영해서 지속 가능한 마이스, 그러니까 기업 회의나 뭐 국제 관광 국제 회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전시 등의 모델을 발굴해서 산업의 경쟁력도 좀 확보를 하고 지역의 대표 국제 행사로 지속해 나가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네, 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인데 지난해에도 이정아 기자는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죠. 네. 어떻던가요? 부천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이제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해에는 11월에 열렸습니다. 네.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열린 건데요. 국가별 특징을 파악해서 중대한 병으로 이 국내 병원을 찾은 외국인이 얼마나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를 중점으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또 당시 컨퍼런스를 주최했던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통역처럼 이제 외국인 환자를 위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기반들을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현지의 의료인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이 외국의 의료 시스템을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이 됐었고요. 또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이제 부천에서 국제 환자의 진료의 폭을 좀 넓혀가겠다 이런 계획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이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열렸고 올해는 이 가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아직 시기적으로 올 10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가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을 찾아서 컨퍼런스 준비하고 있는 국제진료센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해외 환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의료의 질입니다. 서비스도 있고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진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수성들을 가지고 해외 환자들이 들어오죠. 특히 이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우리 의료진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것은 상당한 장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부천시만의 우수한 의료 자원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과 비교했을 때 빅5를 위시한 여러 가지 종합병원들을 보면은 사실 시설적이나 규모 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미흡할 수는 있지만 우수한 의료 자원의 컨텐츠는 거의 대부분은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별화 둘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컨퍼런스들을 통해서 지자체 그리고 해외 이런 분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빨리 습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략을 짜는가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해외 연사들을 좀 초청을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현재 현황 그리고 국내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지 그 니즈를 우리가 물어보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미래에 어떻게
이 의료 산업을 주도해 갈 것인지 전략들을 세우고 또 4차 산업 요새 유행하죠. 그것을 이용한 전략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 그것이 아마 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의료 컨퍼런스의 책임자이기도 한 김상돈 센터장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시설이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그러니까 서울의 대학병원과 비교해서도 의료 자원의 콘텐츠 자체는 이 경기도 부천 역시 크게 뒤지지 않는다. 다만 이것을 우리 지역이 가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얼마나 차별화를 둬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이런 노력들로 해외 환자를 얼마나 끌어오느냐, 유치하느냐. 공을 들일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다. 곧 이제 우리 지역의 의료 관광이나 나아가서는 뭐 지역 경제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거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컨퍼런스가 열리고 난 뒤에 사실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올해가 벌써 두 번째이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들이 더 추가가 될지 사실 지역에서는 기대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네, 올 10월에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의료 관광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이 컨퍼런스까지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정하 기자였습니다.